자, 두 번째 주전부리.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급등입니다. 야, 데드캣 바운스다. 개인 버티기에 달렸다. 어떻게 좀 부담스러워? 부담을 좀 내는 세모가 없습니까? 세모.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31일 포스코와 에코프로 주가 등락률. 포스코 인터내셔널 12%, 퓨처엠 3%, DX 12%, 홀딩스 3%, 엠텍도 7%고요. 에코프로가 9% 넘게 올라오면서 120만 원 돌파하고 오늘도 불꽃 쇼를 했습니다. 자, 이런 2차 전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워딩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좀 빼고 싶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2차 전지 데드캣 바운스다.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2차 전지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코그룹주, 뭐 포스코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김태성 이사님은 네. O를 들어주셔서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는요? 고민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고민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또 에코프로 BM이 오늘 2시 반 이후에 갑작스럽게 또 변동성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사실 이 시간대에 나타나면 종가까지 조금 이제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가 부분에서는 다시 그 밀렸던 부분을 다 회복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힘으로 좀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에코프로 BM에 뭐 센티멘탈이라든지 펀더멘탈은 일단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라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서 뭐 힘이 약하다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 이러한 얘기는 아니다. 라는 의견까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X다. 네. 더 간다. 그런 이유가 만약에 이제 전 데드캣 바운스의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좀 그랬었고 결정적으로 오늘 2차 전지의 데드캣 바운스만으로 올랐다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몇 개만 올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거의 다 올랐어요. 그렇죠. 양극재, 리튬, 뭐 장비, 음극재 뭐 여러 가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예. 어느 하나만 좀 탁 집어서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신용이나 반대매매 잡아먹기 뭐 이런 수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저가를 노렸던 그런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고점 대비 약간의 좀 부담은 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약간 좀 새로운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속된 말로 잡주가 아니잖아요. 지수를 구성하는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종목들에 의한 이제 그런 수급 유입이었고 상승이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기관과 외국인과는 큰 상관없이 개인들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이거 외국인이 산대 약간 그러면서 이제 호불호를 좀 정하고 이런 수급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떤 수급의 집중도도 어느 정도 개인들의 수급 집중도도 살아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약간 좀 저가 매수 그동안 매수를 기다렸던 어떤 매수 주체들의 매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저는 말 그대로 반등다운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화님께서 배터리 더 가는 거 아닐까? 이젠 좀 그만 다른 섹터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뒤쪽에 조금 시간을 빼서 다른 섹터도 한번 8월 달에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항상 해드릴 거 그랬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도 시장에 또 중심이 되면서 또 주목을 받은 섹터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쏠림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네. 다른 섹터 얘기하면 네. 그 섹터 안 가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뒤쪽에 좀 시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한테 네. 아까 데드캣 바운스다 두 분이 OX 들어주셔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금요일 날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사실은 데드캣 바운스를 좀 넘어서는 듯한 그런 느낌 없잖아 있거든요 확실히.
네, 사실은 저도 장 중후반부까지는 그래도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 체결 강도가 그래도 우리가 한참 강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는 것도 이제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아래로 흔들리다 보면 위로 올라갈 때는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만 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뭐 이러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한번 위아래로 엄청나게 극심한 변동성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한 방향을 좀 바라보기보다도 그 힘의 집중도가 조금은 분산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아요. 그래서 예.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금 사도 올라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난주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요소 부분들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이 중요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도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렇죠. 요거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매도 잔거 7월 26일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엔솔 뭐 등등 해가지고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가 있습니다. 포홀이 1조 1천억, 그리고 퓨처엠이 1조, LG엔솔이 9천억,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사실은 오늘 에코프로 120만 원 넘어서 가는 거 보고 저는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도 우리가 그냥 지금 추론하기로는 일시적으로 한번 땅 해서 누군가가 큰 힘이 누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120만 원, 130만 원, 그리고 전고점이 150만 원 근처까지 가면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걱정을 지금 해야 됩니까, 팀장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잔상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담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렇게 예. 되면은 또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그래서 좀 드린 거고 그리고 또 그래서 MSCI의 편입 이후에 수급이 어떤 마디를 만드는지를 봐야 될 그것도 같은 좀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공매도나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뜯어봤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큰 우려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미래지향적으로. 네, 고객 예탁금이 절대적으로 증가를 했죠. 거의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FD는 지금 사실 좀 패스해도 될 정도로 지금 워낙 좀 눌러놨고 신용은 2,500억 정도를 오히려 증권사들이 줄였습니다. 신용을 더 못 쓰게 좀 막아놨어요. 미수금도 예탁금이 10%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미수금이 뭐 한 4% 정도 증가하는 거, 그럼 뭐 거의 제자리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보면 공매도가 연초에 61조였는데 뭐 사태 그때가 81조예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90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90조고 25일 날 피크가 94조였어요. 그러면 저는 뭐 이런 잔상들이 아무리 좀 강하다고는 하지만 예탁금이 늘어났고 거래대금이 늘어난 거에서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좀 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2차 전지 쪽으로 그냥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소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고점에 대한 부담 요거는 어느 정도는 좀 잔상에 의해서 좀 갖고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 만약에 속도감 있게 전고점을 확 뚫어버리면 예. MSCI 뭐 편입 전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판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뭐 공매도 뭐 또 신용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좀 그래서 그냥 매수할 거 못하고 이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는 뭐 헤드라인이나 분석하는 내용보다는 실제로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김태성 이사님한테는 예찌님께서 채팅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시 이후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후 2시 반에 2차전지 8대 종목 일제히 좀 눌렀다. 그들이 살짝 테스트해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이거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각자의 그런 추론대로. 김태성 이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120만 원대에서 뭐 130, 140 에코프로 기준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어딘간 계속 이렇게 살짝 간을 보면서 그때처럼 확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자금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변동성이 딱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뭐부터 봤냐면 저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나? 아니면 혹시 계약상에 무슨 엄청나게 큰 오류가 있나부터 좀 찾아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오류 없이 단순히 수급적으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잖아요. 그건 뭐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보유한 가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 변동성 그렇게 막 크게 고민될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00만 원대 이상에서 또 사신 분들은 지난주 변동성이 정말 또 1분 1초가 피가 말리는 그쵸. 그러한 또 흐름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냥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는 조금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이제 아래 가격에 못 샀다가 최근 들어 이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들의 이제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에코프로 BM은 물려도 오르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또 크게 속상한 경험을 또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좀 첨예한 전략 없이 그렇죠. 그냥 아니란 마음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본인의 성향과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단기로 공략할 거야 그러면 단기 전략으로 끝내는 게 맞고 나는 지금 올라타서 물리더라도 가져갈 거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가지고 저는 지금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에 벌써 진입이 되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2차 전지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주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고 취약한 점이 있으면은 또 그만큼 강한 점이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첨예한 전략을 짜셔서 이 종목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전략, 뭐 미래에 대한 전략 이런 거를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